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년필 종이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실 거예요. 사각임을 강조해주는 종이, 부드러움을 강조해주는 종이. 사각이는 종이는 펜이 미끄러주는 걸 막아주어 글씨를 또박또박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대신에 종이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 필기할수록 손에 피로감이 좀 쌓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제동감이 가장 약하면서도 또 사각임은 잘 살려주는 문캔지를 리뷰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부드러운 종이 차례입니다. 사각종이와 달리 부드러운 종이는 시중에 몇 종류 없을 뿐더러 필감 특성이 대동소이해요. 대체로 매우 부드럽게 써지긴 하는데 종이 자체의 코팅감 때문에 펜 끝이 미끄러지는 문제를 가졌거나 혹은 번짐과 잉크 배김이 좀 심하거나 그런 문제 없는 종이를 찾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드럽다 하면 만년필 특유의 사각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밋밋한 버터필감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써지지만 손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각임도 밸런스 좋게 살려주는 그런 고급 종이가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 매시멜로우입니다. 매시멜로우는 삼원특수지에서도 수입하고 두성종이에서도 수입하는데 명칭을 좀 구분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삼원에서는 마시멜로우라고 표기하고 두성에서는 매시멜로우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 매시멜로우 종이로 이 펀딩을 진행할 거라 모든 명칭 매시멜로우로 통칭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들하고 대체로 합이 얼마나 좋은지도 좀 테스트를 해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100여 종의 만년필에 동일한 잉크 넣어서 같은 조건에서 필기해보는 비교 테스트를 거쳤고요. 이 시필 결과는 표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가지고 계신 만년필과의 합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았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체적인 총평 위주로 장단점을 좀 구분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이 매시멜로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부드러운 종이들 중에서도 가장 표면감이 부드럽고 포근해요. 손등으로 만져보면 벨벳을 쓰다듬는 것처럼 아주 우아하고 고급진 느낌이 들고요. 정말 미세한 벨벳을 종이 표면에 얇게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는 순간 얘 이름이 왜 매시멜로우인지 바로 납득하게 되실 거예요. 105g 평량지 기준 로디아와 같은 코팅감이 거의 없어서 미세한 벨벳 위에 글씨를 쓴다고 상상해 보시면 그 느낌이 거의 그대로 구현되는 종이입니다. 부드러움 속에 은은한 사각임이 뒤따라오는 아주 고급스러운 필감을 구사하고요. 버터를 가르며 써나가는 그 느낌이 바탕이 되면서 종이 표면이 펜 끝을 은근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드리면 정확할 것 같아요. 손의 편한 부드러움에 사각사각 필기의 맛도 적절하게 잡아주는 아주 밸런스 좋은 종이에요. 제가 이전에 까렌 리뷰할 때 잔잔한 수면을 고요하게 가르며 나아가는 요트에서 착안한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까렌을 종이로 만들면 아마도 매시멜로우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포근함을 좀 더 곁들인 그리고 이 종이의 두 번째 장점. 어떤 만년필로 쓰든 필감을 상향 평준화 해줍니다. 어떤 종이들은 고가에 구입한 고급기마저도 저가형 필감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꽤 있죠. 특히나 사각이는 종이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종이들에는 이런 값비싼 고급기로 필기해도 입문용 펜으로 쓰는 것처럼 필감이 뚝 떨어져서 비싸게 산 펜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매시멜로우는 다소 경박하게 느껴지던 이런 저가 만년필들도 한결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필감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꼭 고급기를 갖춰놓고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최고급 필감을 얻을 수 있는 종이였어요. 종이도 만년필처럼 단계를 밟아가면서 좀 더 고급진 그런 종이를 찾게 되잖아요. 매시멜로우는 종이 중에서도 최상단에 위치한 고급지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매시멜로우는 깨끗하고 따뜻한 인상의 백상지예요. 부드러운 종이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좀 노란 빛이 도는 미색지를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잉크 발색이 좀 왜곡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도 로디아와 클레르퐁텐, 매시멜로우 이렇게 세 종류가 백상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종이는 백색 종이기는 한데 파란색 선으로 인쇄를 해놓은 탓에 좀 청색기가 더 많이 섞여 있는 백색으로 보여서 차갑게 보여요. 그래서 필기할 때 종이 자체가 좀 차가운 인상이 듭니다. 이 다음 달에 펀딩할 실제 종이와 나란히 놓고 보면 매시멜로우가 따뜻한 화이트 톤이라는 게 확연히 비교되어 보이죠. 네 번째로 잉크 발색도 꽤 좋은 편입니다. 잉크 본연의 맑고 쨍한 색감을 잘 구현해주는 백상지이고요. 토모에 리버처럼 농담 표현이 풍부한 종이가 아닌 덕에 오히려 가독성이 더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맑고 선명하게 채도를 잘 살려서 예쁘게 표현해주는 종이라는 느낌이고요. 펄잉크가 가지고 있는 그 펄감 표현도 화사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 반면 테 표현이 좀 약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테 표현은 코팅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드러운 종이들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따 비교해 드릴 테지만 매시멜로우도 평량이 낮은 좀 더 얇은 종이에 쓰면 테가 더 잘 뜨고요. 저희가 노트로 만들 이 105g 매시멜로우는 테가 그렇게 화려하게 강조되지는 않는 종이에요. 장황하게 떠들어 봤지만 벨벳으로 만든 종이에 필기하는 느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필감 때문에 매시멜로우는 이미 만년필 유저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유명한 종이였죠. 아직 써보지 않으셨더라도 만년필을 오래 쓰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만나게 될 그런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종이가 그렇듯이 이 종이에도 당연히 단점이 있는데요. 잠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종이가요, 제작사에서 만들 때마다 만년필과의 합, 잉크 수용력, 글씨의 굵기, 번짐과 배김 유무 등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시중에 나오는 노트들도 살 때마다 종이질이 조금씩 달라요. 종이가 생산될 때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 거라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종이 리뷰를 봐주셔야 합니다. 습기가 아니라 제작할 때마다 종이 품질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시멜로우 역시 종이가 생산된 시기에 따라서 만년필을 받아주는 밸런스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는 2년 전에 구입한 재단 종이를 종류별로, 그리고 또 1년 전, 또 최근에 제조된 시중 노트, 그리고 7년, 10년, 3년, 2년 전 이 견본 종이들, 더불어서 현재 입고되어 있는 종이까지 좀 다양한 매시멜로우 샘플을 비교해서 써봤는데요. 앞서 설명한 필감의 큰 특징은 동일해요. 매우 부드러운 필감을 주는 건 맞는데 제작된 시기에 따라서 부드러움의 강도, 사각임의 감도 등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발색이나 글씨 굵기도 조금씩 다르게 구현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번짐이나 배김의 유무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들까지 모두 감안하여서 매시멜로우가 가진 특성 평균치로 단점을 꼽아봤어요. 첫 번째 단점은 잉크와 만년필에 따라 뒷배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뒷배김이 완벽하게 없는 종이라고 소개할 수 없습니다. 종이 평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노트로 쓸 수 있는 평량만 비교해서 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종이 평량이 낮아질수록 포근한 벨벳 느낌이 줄어들고요. 표면의 코팅감은 조금씩 높아져요. 대신에 백인 문제가 사라지고 발색은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종이 표면이 주는 부드러움의 강도는 105g이 가장 부드러웠고요. 64g과 105g은 사뭇 다른 필감을 주더라고요. 부드럽긴 하지만 64g으로 쓰면 클레르 퐁텐에 쓰는 것처럼 부드럽긴 한데 사각이는 밸런스가 좀 더 살아나는 느낌의 필감이었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 평량을 좀 정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잉크를 많이 올려서 발색 차트 혹은 채색 드로잉을 하시거나 종이를 또 단면으로만 쓰는 걸 선호하시거나 사각임이 좀 더 살아나는 게 좋다 하는 분께는 64g 종이를 추천드려요. 81.4g 종이 역시 잉크를 많이 올려도 뒷배김이 거의 없고 필감도 105g과 흡사한 톤이라 뒷배김 스트레스가 좀 큰 분이라면 84.1g이 더 잘 맞으실 거고요. 양면으로 쓰시기에 뒷비침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양면 필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침이에요. 탄탄하고 좋은 종이이고요. 필기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105g 마시멜로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105g의 필감이 가장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서 81.4g과도 또 다른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필감을 선사하더라고요. 한두 글자 쓰는 걸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한 장, 두 장 필기를 해서 비교해보면 그 미세한 차이가 어떤 건지 확 느껴집니다. 만년필 필기하는 정도로는 뒷배김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잉크를 듬뿍 올리는 발색 놀이에는 뒷배김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 뿐이죠. 잉크를 좀 얇게 바르면 뒷배김도 거의 생기지 않긴 하는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필기용은 105g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이 7종류의 105g에서 모두 다 같은 현상이 발생했어요. 제조된 종이 상태에 따라서도 뒷배김의 정도 차이가 조금씩 생기긴 했지만 뒷배김이 덜 생기면 종이 표면의 부드러움이 조금씩 떨어지는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미루어 짐작해 보니 아마도 종이 표면에 이 포근한 벨벳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일 거라고 추측해 봤어요. 이 부드러운 필감을 주는 종이 대다수가 잉크를 많이 올렸을 때 이제 같은 문제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매시멜로우도 손기름에 취약합니다. 로디아나 토모에 리버하고 비슷하거나 살짝 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강하게 손으로 누르거나 이렇게 힘껏 문지른 그런 자리에는 잉크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땀 있는 손으로 꾹꾹 누르고 문질러 가면서 비교 필기를 해본 건데요. 거의 필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번지거나 잉크가 묻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편하게 쓰실 거면 이런 받침패드를 손밑에 꼭 깔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년필 노트 대부분이 손기름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매시멜로우 아니더라도 패드를 손밑에 깔고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편해요. 이 정도를 양보하시면 진짜 부드럽고 고급진 그런 만년필 전용 종이만의 필감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볼펜, 젤펜, 유성펜, 형광펜, 연필, 딥펜, 글라스펜, 색연필 등 다양하게 기타 필기구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고요. 다른 종이들에서도 뒷배김이 생기는 이런 유성펜 종류를 제외하면은 배김 없이 아주 깔끔하게 필기되고요. 어떤 필기구로 쓰든 버터 필감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진짜 엄청 부드럽게 필기됐어요.
다만 연필과의 상성은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그 연필의 흑연 입자가 종이에 고르게 발라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색연필도 발림이 부드럽게 써지기는 하는데 뭔가 색연필 입자가 종이와 착 밀착되지 않는 듯한 종이 표면을 조금씩 헛도는 느낌이 들어요. 이외 나머지 필기구와는 아주 잘 맞았고 고급스러운 필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딥펜, 글라스펜, 카키모리 펜 쪽으로도 필기를 해보니까요. 81.4g 종이는 엄청 뾰족한 펜으로 표면을 박박 긁으면서 써도 종이 표면이 긁히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이 글라스 펜도 일부러 펜 끝이 마모되지 않은 새 펜을 꺼내서 거친 상태 그대로 꾹꾹 누르면서 필기를 해봤는데 81.4g, 105g 다 표면 긁혀 나오는 문제 없이 부드럽게 필기가 되었어요. 다만 이 105g 종이는 코팅감이 거의 없는 종이다 보니까 이런 날카로운 딥펜으로 힘줘서 눌러 써보니 표면에 긁힘이 발생해서 번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뾰족한 딥펜을 눌러 쓰는 거는 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펜 끝이 둥근 딥펜으로는 꾹꾹 눌러 써도 뭐 번지거나 표면이 긁히는 거 없이 아주 무리 없이 편안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뒷비침은 거의 생기지 않는데 배김은 약간씩 발생했어요. 그래서 잉크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딥펜이나 잉크놀이 하는 용도로 쓰실 거라면 81.4g이 더 적합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종이에 습기를 먹였을 때 종이 상성이 달라지는가도 테스트 해봤어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1시간 정도 둬서 종이가 아주 흐물흐물해졌을 때 꺼내와 바로 필기해봤고요. 꺼내온 직후에 썼을 때는 종이 자체가 눅눅해서 필감으로도 그 눅눅함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도 번짐이나 배김 없이 아주 깨끗하게 필기되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 습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서도 써보니 종이 상태가 습기 먹이기 전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 되더라고요. 필감도 되돌아오고 표면 질감, 발색, 번짐, 배김 모든 특성이 다 원래의 종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보면 남들은 안 번지는 종이라고 추천해줘서 내가 샀는데 내가 산 노트는 번져요 라는 문의글이 가끔 올라와요. 그러면 대다수의 답변이 습기 먹은 것 같아요 하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캔 제작할 때 습기를 의심해서 이런 체크하는 과정을 다 거쳤었죠. 근데 이 펀딩 종이 외에도 그때 미도리, 토모에 리버, 노빌레 노트, 페이퍼 아이디어, 라이프 노블, 클레르 퐁텐, 로디아까지 이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대체로 종이 성질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유일하게 로디아만 습기를 먹였더니 코팅감이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돼서 글씨가 잘 안 먹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외에는 종이 자체의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었고요. 또 건조하고 나면 본래의 종이 성질로 다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습기 문제라기보다는 종이 자체가 생산될 때마다 조금씩 품질이 달라서 잉크 수용력에도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매시멜로우 종이 역시 습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그래도 습기를 먹으면 종이가 좀 눅눅해져서 그 특유의 필감에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습기 없는 환경에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색 차트도 한 번씩 다 만들어 봤고요. 잉크 본연의 색상은 맑고 선명하게 또 색 왜곡 없이 잘 표현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105g 종류 종이는 7종류를 써본 거잖아요. 모두 잉크를 듬뿍 올리는 발색놀이에서는 예외 없이 배김이 발생했어요. 잉크를 좀 얇게 바르면은 배김이 생기지 않는데 잉크가 위에 흠뻑 젖을 정도로 바르면 이렇게 뒷면으로 배겨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64g과 81.4g 종이는 대체로 배김 없이 깔끔하게 발색되었고 태하고
색깔, 색분리 등의 표현은 종이 평량이 낮아질수록 훨씬 선명하고 풍성하게 표현되었습니다. 81.4g에서는 잉크 종류에 따라 일부 번짐과 뒷배김이 보였는데 64g에서는 번짐과 뒷배김 전혀 없어요. 약간 토모에리버하고 표면감이나 발색 등이 비슷한 종이였어요. 배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발색은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총평하자면요. 이 종이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에 나와 있는 부드러운 종이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쓸어보면 벨벳을 쓰다듬는 것처럼 가볍고 포근한 감촉이고요. 글씨를 써보면 버터를 가르며 써나가는 것처럼 가볍고 산뜻한 부드러움을 구현해 주면서도 은근한 제동감과 사각임도 맛있게 살아나서 오래 필기에도 손이 편안한 종이에요. 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00여 종의 만년필과 필기구로 시필해 봤을 때도 대체로 다 합이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부드러운 필감을 주는 종이 중에서 필감이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오늘 리뷰 준비하면서는 이전에 해왔던 종이 리뷰보다 훨씬 중압감이 컸어요. 종이가 생산될 때마다 펜과의 상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종이의 장단점을 딱 잘라 설명드리는 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자루의 펜으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이 필기 생활을 이렇게 여러 종류의 펜으로 늘려가면서 또 종이를 여러 종류 바꿔가면서 써보려는 게 어쩌면 최상의 필감을 얻어보려는 노력이자 도전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테스트해본 매시멜로우를 좀 평균치로 총정리해 보여드린 것이니 이런 종이가 또 있더라 참고하는 용도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노트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잉크 발색 놀이도 할 거라고 생각하면 81.4g을 기다렸을 텐데요. 105g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드럽고 포근하며 그 필감 좋은 그 사용감을 약간 덜어내서 좀 포기해야 한다는 게 내심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저희 펀딩의 목적이 필사노트 제작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펀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필감 그 자체에만 몰빵해 보기로 했습니다. 리뷰하면서 다 설명드렸듯이 저희 실제 펀딩에 들어갈 종이 테스트한 거 다 보여드린 거였고 필감 완성도가 가장 높으면서 코팅감이 거의 없는 그런 105g 매시멜로우예요. 이게 펀딩용 종이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종이부터 확보해놓고 펀딩을 시작하는 거라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테스트했던 그 7종류, 7시기에 각각 만들어졌던 105g 매시멜로우 중에서도 부드러움과 사각임 밸런스가 가장 좋은 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필감 구현도가 가장 고급져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딱 이 결론 부분만 보는 분도 왠지 계실 것 같아서 높아심에 확인 드리자면 가장 부드럽고 안정적인 필감을 구현하는 대신 이 105g 매시멜로우는 잉크를 듬뿍 올리면 이렇게 뒷배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잉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배김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테필만 쓰는 분도 많으실 테니까 테필로 쓰면 어떤 느낌인지도 뒷배김 좀 비교해 드리자면요. 얘 지금 뒷펜으로 잉크 엄청 많이 올려서 쓴 거예요. 얘도 테필로 잉크 좀 듬뿍 올려서 썼고요. 뒷배김 정도는 이 정도. 전체가 다 배김이 생기는 건 아니고 유독 잉크가 좀 많이 묻어난 자리에 이렇게 뒷배김이 생깁니다. 잉크량이 많이 올라가는 테필 사용 시에도 이 정도 배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시중 노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롬에서 판매하는 105g 매시멜로우 노트인데요. 최근 제작된 노트는 종이 문제가 좀 있는지 흐름 좋은 펜으로 쓰면 이렇게 번짐도 좀 심하고 이렇게 배김도 좀 심하게 발생하더라고요. 저희 펀딩용 종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 종이는 잉크를 듬뿍 올리는 잉크놀이 외에는 테필로 써도 번짐이나 배김이 요만큼은 생기지 않는 좀 그래도 무난한 종이에요.
혹여 이 노트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펀딩 노트도 이렇게 번짐과 배김이 심각하려나?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저희가 제작에 사용할 종이로 다 테스트를 해서 오늘 리뷰 찍은 거고요. 저희 노트 만들 수량 딱 맞춰서 예약을 해두었으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오록노트가 늘 이렇게 번짐이 있는 종이로만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이 노트가 온고잉 제품이라 아주 우연한 타이밍에 이런 배김이 있는 종이로 제작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종이는 세일러에서 나오는 요 방수 잉크들로 쓰시면 택필로 쓰더라도 번짐과 배김 전혀 없이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극흑, 청묵, 창묵 세 종류인데요. 셋 다 웬만한 종이는 다 버텨주는 기특한 잉크라서 저도 이 노트는 잘 보관하다가 다이어리 용도로 좀 써보려고요. 국내에 만년필 노트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워낙에 귀하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부연하고 넘어가 봅니다. B7 문캔 여기에 매시멜로우까지 나란히 꺼내놓고 쓸 생각을 하니 빨리 4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없는 매시멜로우 노트 가성비 있게 준비해 올 테니까요. 예고 드렸던 제 마지막 펀딩도 다 같이 해자 펀딩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펀딩 페이지 만들어서 게시 준비까지 다 끝내놓은 다음 안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나 펀딩 기간이 한참 지나고 뒤늦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이 매시멜로우는 일반 필기구와의 합도 정말 좋은 종이에요. 시중에 아주 고급스럽게 나오는 제품도 있으니까 최고급 필감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매시멜로우 노트를 한 번씩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칠게요. 긴 영상인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